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 시스템과 해커 사이의 아주 치열한 두뇌 싸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해커들이 도대체 어떤 디지털 마술을 부려서 보안 시스템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커가 보안 시스템을 이거 안전한 통신이구나 하고 안심시키는 동시에 실제 목표물에는 몰래 악성 코드를 보낼 수 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디지털 속임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속임수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려면 먼저 인터넷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살짝 알아봐야 해요.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나 영상은 그냥 하나의 쭉 이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완벽하고 순서가 딱 맞는 하나의 흐름? 이걸 스트림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상태예요. 하지만 인터넷은 이걸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개서 보내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해커가 파고들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은 데이터를 패켓이라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각자 다른 길로 막 보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이 마주하는 첫 번째 과제가 생기죠. 심층 패킷 검사, 그러니까 DPI 시스템이 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조각들을 원래 이야기 순서대로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심층 패킷 검사, 줄여서 DPI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임무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춰서 전체 그림이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TCP 스트림 재조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석을 하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뒤섞인 패킷들을 제대로 정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인터넷에는 수백만 개의 대화,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퍼즐 조각들이 동시에 막 날아다니는데 DPI가 이 조각들이 대체 어느 퍼즐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튜플이라는 꼬리표를 씁니다. 출발지랑 목적지의 IP 주소와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까지. 이 5가지 정보 조합으로 각각의 대화에 고유한 신분증을 딱 붙여서 관리하는 거죠. DPI의 엔진은 아주 간단한 규칙에 따라 움직여요. 순서대로 온 패킷은 바로 통과. 순서가 좀 꼬인 패킷은 버퍼라는 임시 창고에 잠깐 보관하면서 빠진 조각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조각이 또 오면 그냥 버립니다. 어때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규칙에 허점이 있습니다. 영리한 공격자들은요, 이 규칙을 깨부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규칙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죠. 이 공격자들의 마술, 그 비밀은 바로 정책 모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받았는데 보안 시스템이랑 실제 목표 컴퓨터가 그걸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상황, 바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술 한번 볼까요? 중첩 세그먼트 공격이라는 건데요. 공격자가 아주 교묘하게 같은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2개 겹쳐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DPI는 먼저 도착한 유저라는 데이터를 보고 전상이네 하고 판단해요. 하지만 윈도우 기반의 목표 컴퓨터는 나중에 도착한 악성 코드인 XSE를 최종 데이터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운영체제마다 이 중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다른 공격을 보려면 TTL, 우리말로는 생존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모든 패킷에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횟수만큼만 장비를 거칠 수 있고 그 횟수가 다 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걸로 뭘 하느냐? TTL 만료 공격이라는 두 번째 마술을 부립니다. 먼저 공격자가 아주 짧은 생존 시간을 가진 악성 패킷을 보내요. 이 패킷은 DPI까지는 가는데 목표 컴퓨터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펑 하고 사라져버리는 유령 같은 녀석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번엔 정상 패킷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DPI는 있지도 않은 위협을 분석하느라 정신이 팔리고 실제 목표물에 도착한 정상 데이터는 아무 의심 없이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탐지를 완벽하게 우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진화했죠.
바로 목표물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대상 기반 재조립이라는 기술입니다. 스노트나 수리카타 같은 요즘 잘 나가는 보안 시스템들은 다 이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원리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간단해요. 먼저 통신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타겟의 운영체제가 뭔지 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그 운영체제의 규칙을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를 재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안 시스템이랑 목표 컴퓨터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니까 공격자가 비집고 들어올 그 모호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안에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 바로 트레이드 오프가 따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보안을 완벽하게 하려고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저장하고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이걸 노려서 공격자에게 일부러 뒤죽박죽인 패킷을 막 보내면 시스템이 뻗어버리는, 바로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능을 생각해서 메모리를 아끼면 당연히 교묘한 공격을 놓칠 수 있겠죠? 심지어는요, 우리를 지켜줘야 할 이 보안 도구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실제 사례처럼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재조립을 처리하는 로직 자체에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수리카타라는 아주 유명한 보안 엔진에서 발견된 취약점인데요. 연결을 시작하는 패킷을 잘못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허점을 이용하면 공격자가 탐지를 싹 피하거나 아예 보안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려고 만든 그 복잡한 규칙이 오히려 새로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절대 뚫리지 않는 완벽한 방패를 만드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창에 맞서서 그저 한 발 앞서 더 똑똑해져야 하는 그런 끝나지 않는 경주 같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